이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정말 천장으로 우주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반도체 특별법 상정,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루빠른 실적 발표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줬고요. 여기에다가 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수입을 승인하기도 했고 ASMR의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들려온 오늘입니다. 호재가 정말 넘쳐나고 있거든요.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보자면 실적 자료에서 막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점을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나요? 사실 제가 이제 2주 전에 나와서 반도체는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 봐야 된다라고 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 나왔을 때 전 줍줍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잘 갈 줄은 솔직히 좀 몰랐었거든요. 근데 소름 돋아요. 네. 근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 오늘 실적 발표를 보면 사실 전 약간 걱정도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증권사들이 정말 앞다퉈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영업이익 전망치를 막 상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 솔직히 안 나오면 어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만큼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 32.8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전 분기 대비로 34%고 전년 대비로는 75%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컨센서스 대비에 한 4% 정도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를 실제로 벌었느냐,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높게 얘기했던 증권사 같은 경우는 20조까지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19.2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 분기보다는 69%고요. 그다음에 뭐 전년 대비로는 대폭 흑자가 전환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의 평균적인 컨센서스보다는 10% 이상 잘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뭐 AI 버블론도 있었고 하이닉스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성장률이 둔화된다. 각종 우려들이 있었는데 네. 오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닉스 실적이 그럼 왜 이렇게 잘 나왔냐라고 보면 이게 두 가지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HBM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 현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매출의 70%에 달하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거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0%가 급증을 했는데 이 레거시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이상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발표한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네. 화살표로 딱딱 그려놨어요. 매출이 얼마나 늘었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딱 얼마나 드러났는데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올해까지는 괜찮았어. 네.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도 그동안에 성장했던 것만큼 잘할 수 있겠어? 라는 의문이 지금까지 맞아요. 계속 달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오늘 보니까 뭐 100만 원도 넘게 나오고 뭐 130만 원도 나오고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는 근거가 일단은 2026년 그러니까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 지금 170조에서 180조까지 얘기를 하는 증권사도 네.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근데 105조에서 115조까지도 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와 같은 성장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그 화살표가 역시나 또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 57%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130%까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성장했던 것만큼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진짜 85불을 넘었죠. 네. 제가 예약 매도를 1차 목표가가 85만 원이었었거든요. 걸어놨는데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87만 4천 원까지 갔었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르는구나. 근데 이게 거의 뭐 근거가 없는 어떤 상승이 아니고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또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주주 환원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투자를 한 달 쓰든지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주주를 위한 어떤 환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총 규모가 14.3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배당을 주당 1,500원 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당 배당금 총액이 주당 3,0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이닉스 100주를 가지고 있다. 물론 돈이 와. 굉장히 많아야겠죠. 네. 100주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럼 배당금은 총 얼마일까? 네,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30만 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도 오를 수 있지만 배당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까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도 지분율이 2.1%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적 잘 나온 것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주주들을 위해서 환원 패키지를 발표한 것도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빨리 저도 막 사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막 들거든요. 아직 안 사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좀 기다렸다가. 네. 기다렸다가요? 네, 네. 아, 좀 기다렸다가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사실 이 150만 닉스를 외치는 증권사가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매수 버튼 눌러도 되나요? 저는 사실 이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잠정 실적도 이미 발표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은 조금 위험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크게 조정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 사실 정부가 5,000포인트를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5,000포인트 찍었기 때문에 이제 3,000포인트 얘기하는 거예요. 3,000포인트 이제 찍기 위해서는 이제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일단 이미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가열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추경에서는 좀 어렵겠다. 다만 SK 하이닉스가 오늘 영업이익률이 58%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진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TSMC도 지금 4분기에 54%가 나와서 사실 58%? 와, 저거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숫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97조 원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47조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매출이 300조가 나와도 지금 그 영업이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낸드와 그다음에 D램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이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지금 HBM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생산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D램과 낸드에 대한 생산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계속적으로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만도 지금 D램과 낸드 같은 경우는 50% 넘게 급등을 했고요, 가격이.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도 아마 지금 낸드 같은 경우는 한 40%,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는 50% 인상된 가격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번에 컨센서스보다 더 상회하는 그런 매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4분기 매출이 나오면서 2026년도에 대한 영업이익을 지금 다 높이고 있어요. 네. 그 전에 뭐 100조에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70조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100조 원에서 더 지금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슈퍼 사이클에 진짜 한복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수가 레벨업을 할 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그 네. 패턴이 일단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온기가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로 이렇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소부장들도 이제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지금 코스닥 종목 네. 쪽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공정에 있는 장비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HP, SP라든가 뭐 YC라든가 PSK, 뭐
네, 요런 종목들, 요런 종목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지금 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단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에서 확실하게 그 테스트가 마무리가 돼야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로 좀 보자. 왜냐하면 HBM2에서는 장비가 한 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HBM3는 2대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HBM4부터는 5대 이상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 부품보다는 장비를 먼저 보시는 게 맞겠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아마 이제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네. 내일 컨퍼런스에서 이제 HBM에 대한 양산 계획이라든가 그런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탄력을 한 번 더 불어넣을 수 있겠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반응이 더 크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밑단에 있는 소부장이나 뭐 전공정단에서 HPSP, 뭐 PSK 같은 종목들을 보는 게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근데 아까 삼성전자를 살짝 짚어주셔서 그러면 삼성전자도 내일 사실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있잖아요. 네. 주가 향방은 똑같이 이렇게 날아갈까요? 오늘 그래서 애프터에서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네, 애프터에서 좀 반응이 뜨거운데 사실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상향 기조에는 변화는 없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고 약간 옆으로 좀 박스권 형태를 만드는 그런 횡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괴리감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엄청난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키 맞추기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관련된 어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봐야겠죠. 네. 역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형주 40, 중소형 60 비중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또 여기에 부스터를 또 하나 달아준 게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뉴스가 나왔는데 반도체 특별법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투심에 좀 부스터 달아줬을 텐데 지금 소부장주도 그렇다면 강력 매수할 만한 시그널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책적인 모멘텀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앞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됐을 경우에 다 악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에 나왔던 뉴스 중에 되게 의미 있게 봤던 게 ASML의 실적 발표였었어요. 네. 사실 ASML이 이제 오늘 오후 정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을 보면 ASML이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ASML의 실적을 보면 앞단에 있는 전공정의 어떤 그 수요를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수주, 그러니까 이제 주문 예상치가 거의 2배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와. EUV 이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몇 대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2배로 수주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반도체 회사들이 첨단 공정 증서를 이제 진짜로 발주를 했다. 실제로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이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기판 쪽을 많이 봤었어요. 오늘 네. 대덕전자도 많이 오르고 심택도 오르고 뭐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그동안 안 올랐었던 이런 부품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애프터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 SNS텍이거든요. 네. SNS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ASML이랑 직접적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제 웨이퍼의 설계도를 만들고 근데 설계도에 올릴 판, 그러니까 마스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마스크를 만드는 재료를 SNS텍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펠리클 같은 거 이런 것들 직접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기판 쪽 당연히 지금까지 많이 올랐지만 저는 이제 좀 이 소부장 쪽 전공정에 있었던 어떤 부품사들도 이제 낙수 효과로 이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덜 올랐었던 소재도 사실 그동안 네. 많이 덜 올랐었거든요. 그런 업체들도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장비, 소재, 중소형주 단으로 좀 시각을 넓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